엄마는 나랑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조용한 시골로 이사 왔다. 이곳은 우리를 알아보는 지인이 아무도 없다. 엄마는 나를 한 성인으로 극진히 대접해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집을 정돈하고 나를 기다린다. 엄마에게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 주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기에 마음이 급해졌다. 맥주에 쿠키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 엄마는 내가 준비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예쁜 엄마와 애인같이 지내고 있다. 아빠가 갑자기 하늘의 별이 된 지 4년이나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날은 날이 맑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쏟아지면서 세찬 비가 쏟아졌다. 주요 과목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에게 공부를 배운 덕에 100점을 맞아 더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다. 집에 가서 깜짝 이벤트로 말할까 하다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의 평소와 달리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대.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병원에 이송됐지만 살아나지 못하셨대 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것이었다. 엄마, 그 병원이 어디예요? 라고 묻자 집 근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야. 빨리 와. 기훈아.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아 장례식장으로 갔다. 엄마는 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보였고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고 외아들인 나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다. 엄마는 울다가 정신을 잃어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오기도 했다. 그날은 아버지가 기분 좋게 나가신 날로 기억한다. 오후에 이 업계에서 가장 큰 손이라 불리는 기업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어. 우리 이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아버지 투자자를 만나러 미팅 장소로 가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나온 거대한 중장비차와 사고가 났다고 한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엄마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아빠가 없는 집 분위기는 무척 삭막했다.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은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한마디 하셨고 나를 안아주고 집으로 가셨다. 나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내가 유치원생일 때 유전병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빠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낯선 장례식장에서 엄마 사진을 보고 엄마 왜 여기 있어? 하고 울던 그때가 생각난다. 엄마가 없으니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키워주셨다. 아빠는 그 당시에도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엄마가 생각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울면 엄마 없는 가엾은 것 하며 나를 위로하다가 같이 엉엉 울던 외할머니. 안타깝게도 외할머니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친척들은 아빠에게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울 수 있냐고 하며 재혼하기를 종용했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여자는 기훈이 엄마 한 명뿐이에요 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여자가 있다는 집안 어르신의 설득 끝에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새엄마는 계란형 얼굴에 눈이 크고 부리부리했다. 키도 꽤 컸고 무척 날씬했다. 새엄마는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아빠를 소개받았는데 따뜻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새엄마는 30대 초반이었다. 새엄마는 어린애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친절했다. 아빠는 새엄마를 소개했고 엄마 품이 그리웠던 나는 새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이제 우리 엄마 되는 거예요
하고 웃었다. 새엄마는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새엄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으로 학생들이 왔다. 하교 후 새엄마에게 직접 공부를 배웠고 엄마가 바쁠 땐 누나, 형들에게 줄 간식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엄마는 나만 열심히 키울 거라고 하며 동생을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친구들을 보면 동생이 있는데 그 점이 무척 부러웠다. 그래서 아빠에게 나도 예쁜 여동생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챘지만 기훈아, 딸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우리 집 가족 계획은 이미 끝났어 라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꾸준히 과외를 했다. 나는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 합격을 확인한 날 엄마는 크게 기뻐했다. 남들은 엄마에게 기훈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 집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단다. 그렇지만 새엄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족은 기훈이 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고 쓸데없는 말을 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의 희망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엄마와 시간을 더 보내려고 했다. 그날 나는 엄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엄마는 왜 아이 딸린 남자랑 결혼했냐고 말이다. 엄마는 너희 아빠를 만나보니 성격이 유하고 가정적이어서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어. 게다가 너는 나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빨리 이 집에 들어오고 싶었어 라고 했다. 남들은 아들까지 있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남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요즘 들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엄마를 꽉 안아줬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는 우리 기훈만 있으면 돼. 너를 보면 아빠가 생각나. 그러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말했다. 알아. 앞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나도 이제 가족은 엄마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엄마를 다시 안아줬다. 대학교 생활은 나름 재미있었다. 공부만 하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차원이 달랐다. 과 선배들,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기훈아, 엄마 너무 외로워. 아빠는 없지. 너는 너무나 멋있게 크고 있지.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하고 수줍게 웃는데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다. 엄마는 사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온 날 엄마는 호프 한잔 하자고 했다. 그날따라 엄마는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엄마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며 맥주를 여러 병 마시게 됐고 엄마는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차마 표현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먼저였는지 엄마 마음이 먼저였는지 지금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날 엄마는 술이 올라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며 소파에서 다리를 올리고 얘기를 이어갔다. 그때 편하게 자세를 취한 엄마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우리는 침실로 가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새벽이 되었고 엄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날 이후 엄마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엄마는 어플에서 중요한 날을 체크하고 조심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엄마와 함께 했다. 대학 다니면서 잠깐 만난 여자친구는 있지만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엄마는 질투하지 않을 테니 여자친구도 사귀고 잘 지내보라고 하는데 아직 엄마만큼 예쁜 여자는 못 봤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하고 엄마를 안아줬다. 엄마는 내 말에 안심했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엄마는 과외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며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살자고 했다. 우리는 살던 집을 전세 주고 근교의 땅을 사서 아담하게 집을 지었다. 그리고 엄마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우리 평생 결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이다. 밖에서는 다정한 모자 사이로 보이지만 밤에는 부부 사이로 지내는 요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